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밀양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우서영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상웅 후보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론회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웅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 안보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경제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질서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탄탄한 반석 위에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국정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필요한 날이 바로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적 결단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번 선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나 모든 자산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농촌 지역은 피폐하고 매우 인구 소멸 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가면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국가기관과 주요 자산을 우리와 같이 열악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트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양극화도 막아내고 또 지방 간의 양극화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의 발언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우서영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고장난 신호등처럼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민생경제, 민주주의, 외교, 안보, 국위 어느 하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의 시장 방문으로 서민 코스프레, 소통마저 위장하였고 우리는 가난마저 도둑맞았습니다. 떡볶이, 어묵 드시면서 한 접시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저는 어묵 하나에 800원 주고 사 먹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농민들은 대파 한 단을 묶으면서 어떤 희망을 꿈꾸셨을까요? 저는 2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 정권을 생각하면 남은 3년 여러분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솟는 이자, 세금 폭탄 때문에 매달 말일이 두렵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집권 여당의 박상웅 후보에게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당의 후보로서 책임감은 없는지, 이대로 이 나라가 가도 되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질문 4개와 공약을 토대로 한 주도권 토론, 자유주제로 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 주도권 토론에는 상대 후보의 답변을 30초 이상 들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시간 배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밀양 문화관광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외부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남해안 지리산 관광 활성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 여행이 어우러진 밀양으로의 변화를 통해 문화 관광 산업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영남의 중심 밀양은 번계량, 김종직 선생 등 많은 영남의 항맥과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근대에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우국충정의 고장입니다. 천혜의 산림자원과 영남루에 이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의열기념관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의 컨텐츠가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아리랑 축제, 밀양강 오디세이,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 등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사계절 지역 축제를 통해 정신문화의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시키고 관광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한때 낙후된 우리 지역에 하늘이 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 지역이라면 해당 정당과 정치인은 절대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2016년 밀양 동남권 신공항 유치 실패입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 갖춘 밀양의 문화 관광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영남권 관광 거점을 넘어 동북아 관광 거점으로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첫 참이집 밟힌 밀양이지만 문화 관광 부흥을 이끌겠습니다.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사업인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박람 전시회를 융합한 마이스 산업을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와 연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2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께도 답변 시간 2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주당 우리 우수영 후보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들을 참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의 관광은 기존의 그러한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서 아리랑 대축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 관광 정책이 다소 일회성이고 체류형으로 연결되지 못해 우리 지역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지만 그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곳이.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라든지 기타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관광객이 오더라도 하루 이틀은 묵어가고 싶은, 잠을 자고 식사도 하고 주변과 어울려 보고 하는 그런 밀양과 친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제 공약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이 밀양의 특성을 활용해서 아시아 전통문화 전시 컨벤션 센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걸 이 밀양에 유치해서 우리 고대 시대부터 근세 이르기까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인도나 동남아 지역까지 그 아시아 문화를 비교, 전시, 평가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도입해서 적어도 밀양에 오면은 외국인이든 누구든 오면은 한 2, 3일 정도는 꼭 체류하고 가고 싶은 그런 밀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당내의 동료들과 또 정부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의 시간입니다. 먼저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듣고 서로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나가 볼 텐데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의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공약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해야 할 숙제라 생각하고 제가 국회에 가면은 양복법과 농지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밀양 지역은 국가 공기업 5개 이상 정도는 유치해서 새로운 신혁신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의령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를, 식품 가공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은 78도시라는 아주 뛰어난 수온을 자랑하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온천 휴양 관광 도시를 만들고, 참안은 천수산 터널을 뚫어 7월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네, 박상웅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 공약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 마찬가지로 1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넓은 지리적 조건과 천혜의 보물인 자연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목해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고 대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 국가적,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녹색 산업으로 이어지는 종합 탄소시장, 탄소 배출권의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탄소 컨트롤 센터를 우리 지역에 설립해 미래 환경, 미래 경제를 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법 개정과 하천 제방 활용 관리 법안을 발의해 하천 외부 제방 공공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 군민이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공공운영제를 통해 시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필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후보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검증을 해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각 후보들께 6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분 안으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선 우서영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선후배 간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 국가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법안 통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마련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적인 이 판단이고 상식적인 그 기대치인데 그게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일부 국민들은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빨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만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다면 이건 상당히 반정부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로 오해될 수 있다. 우리 젊은 우서영 후보께서는 신선한 정치, 개혁적인 정치, 정도를 걷는 정치를 추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성정치가 지나치게 편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이 국정의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어떤 늪에 빠진 듯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은 결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서영 후보 같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주고 거기서 잘잘못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작자마자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로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러한 반정부적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규제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좀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 2년 동안 뭐 아리백 재선 에너지도 포기했고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소수만 배불리는 부자 감세, R&D 예산 삭감한 일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야당 대표에게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사법적인 탄압을 통해서 입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지금의 행정부입니다. 또한 대파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전통시장 10번을 방문했어도 그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뭐 코스프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처참해졌습니다. 뭐 민생 경제는 다 무너졌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나이에 정치를 하겠다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아마 저보다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나와서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입법부가 그리고 우리 제1야당이 그 행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또 정적 주기기에만 민생 챙길 시간에 그렇게 해온 것이 지금의 정권과 그 정부 야당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도 대파 한 단이 얼마인지 한쪽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 물가 시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주부들은 잘 알지만 시장에 가서 콩나물과 이 파를 사는 일을 거의 남자들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뭐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 하겠지만 그런 사사로운 실수라든지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간적인 착각이라든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하다가도 실수하듯이.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비약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또 제1야당의 이 대표를 뭐 얼마만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은 제1야당이 되고 나서 벌린 일이라 그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제1야당과 전혀 관계없이 과거 경기지사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든 제1야당의 당수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 지사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법은 법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고 객관화돼야지 그 우리 당 당수가 그렇다 그게 아니고 과거 지사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한다. 네,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법으로 가야 제가 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대파 가격을 사소한 거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전통시장을 10번을 방문하고 어묵을 먹고 했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밀양시장에 자주 갑니다만은 사실은 그때 대파 가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서민은 그거 몰라도 된다는데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말을 콕 찍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오히려 어떤 국정의 난맥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분의 시간이 다 흘렀기 때문에 네,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6분 드리고요. 질문은 2분 이내로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저도 먼저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정책 지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2년간 윤석열 정부 정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소수만 배불리는 부자 감세, R&D 예산 삭감한 일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을 대표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국민들의 민심은 사고 싶고 또 당은 없고 싶고 이러한 당의 기조와 국가 기조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감축한다. 그 R&D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을 줄이자는 뜻일 것이고, 또한 그 에너지 정책이나 각종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확연하게 좀 다르게 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탈원전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지나치게 어느 일방으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면서 원전 산업이 무너지고 하는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지법 관련도요. 박상웅 후보님께서도 지금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 정부의 그 기조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알리백이라고 아시죠? 예, 네, 알리백 이거 저 압니다. 재생에너지를 대통령은 100%로 모르시나 뭐 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 중심의 국가는 전력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제조업이 중심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원전이 환경을 해치는 당장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네.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원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탈원전을 위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탈원전이라는 그 자체가 원자력 자체를 갖다가 폐쇄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중지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런 천연 에너지들을 다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지금 현재 네, 우리 천연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네. 재생에너지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30%까지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생각할 때 한 20% 이상까지는 이 재생에너지, 특히 뭐 태양에너지라든지 이걸 다 올려주는 건 좋은데, 현재 한국의 확대돼가는 전력 수요량을 생각해 볼 때는 원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감축하거나 어떤 그 제한을 하거나 중지하려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계획은 수급해야 제가 된다. 처음에 질문 예. 드린 거는 일단 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정도, 자꾸 말장난을 하시는데 정도 내주시면 지금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이 오케이,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법. 그리고 양곡법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형편을 잘 아시겠지만은 200평이 논 한 마직입니다. 10마직이지면은 논이 2,000평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벼농사를 짓는 경우를 보면은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은요, 실제로 4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현대 사회에서 아무리 농민이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래서 지금 예, 현재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국정지도 예, 그 기조랑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가 양곡법에 대한 개정안을 거부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 예산을 부담케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제가 양곡법을 개정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농민이 보더라도 그 정도부터는 합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이 아니라 일단 양곡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아시다시피 지금 식량 안보, 우리나라의 특수한 뭐 남북 분단 상황이라든지 또한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급이 가능한 유일한 그 작물입니다. 예, 이런 맞습니다. 등등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예. 이거는 꼭 통과시켰었어야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걸 거부를 했고, 지금 그 당의 공천을 받고 국가 기조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양곡법은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네,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를 질문. 설득해서라도,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밀양의 국가 공기업 5개 이전 네네. 공약을 거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천, 나주, 진주, 원주 등 주요 혁신 도시에 이미 평균 15개 이상 곱하기 6, 7 하면 많이 내려갔죠. 그런 주요 공기업들이 1차적으로 내려갔는데 아직도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공기업들이 한 400개가 있고 그중에 한 어떤 130개가 공기업인지 이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밀양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공기업은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 신분에서
어디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거기까지는 공기업이 정확하게 동료를 하기 지금 때문에 아니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공개를 하면은 그 해당 공기업의 직원들이 동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도 전에 반발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조용히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디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두 후보가 뜨거운 토론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밀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상 남북 6축, 연천에서 합천도로망이 합쳐돼서 종결돼 경남 내륙 교통망 단절로 지역 균형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의령을 경유하는 도로망을 수정계획에 반영시킬 방안이 있는지 두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경기도 연천에서 수직으로 가로질러 내려와서 합천에서 끝이 나는 이 상남북 이 도로 축은 사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든 간에 불과 30km만 더 내려오면은 이 함안 쿵북 IC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30km를 연결함으로써 이 남해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 소멸 지역이 해당되는 이런 의령 같은 데도 큰 이 산업 환경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알고 합천에서 굳이 머무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제2차 계획 수정에는 이걸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의령이라는 곳이요. 인구가 2만 5천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영남 지역에서도 대표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이런 경남 내륙 지방의 교통 문제를 소홀히 본다면은 그거는 큰 처음부터 설계 착오가 있었다. 제가 국토부 도로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서 반드시 제2차 사업 개정에는 이 함안 군북 IC까지 30km를 반드시 연장하도록 해서 인근 지역의 어떤 그 경제 기반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25초의 시간 남았는데 시간 활용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의령에는 철도 고속도로가 없어 교통 비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통 인프라가 확대되면 억눌렸던 지역 발전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를 남북으로 10개의 축, 동서로 10개의 축, 그리고 순환하는 6개 축으로 국가 간선 도로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북 6축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연천에서 중부 고속도로 진천까지 이어지며 여기서 분기하여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합천군까지 연계되는 노선으로 남북축 노선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잘려버린 형국입니다. 최소한 고속도로 음영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의령의 주요 도로망은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서부 경남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그리고 국회 국토위원회의 다수인 민주당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지역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남북 6축 의령 함안 연장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함안까지 연장되면 만성 교통체증 구간인 함안 IC와 문산 IC의 경우 하루 평균 16,000대에서 38,000대 이상의 통행량 분산 효과가 있고 연장된 구간의 신규 수요 또한 하루 평균 최대 25,000대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도 부합하는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의령 함안
연장 반영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격자형 고속도로 완성으로 의령과 함안, 서부 경남 교통의 음영 지역이 없어지도록 지역의 발전 함께 이뤄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도내 5지역의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 기초가 함께 구성된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 사례로 기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문화재청 소속 신라환경 핵심유적보건정비추진단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단을 설립해 중장기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구 설립을 위해 경주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지난 2020년 신라환경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가야 역사문화권 전체의 통합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은 낙동강을 축으로 발전한 모두 고대 가야의 땅입니다. 가야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문헌 내용이 많지 않고 삼국보다 100년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인식 부족, 연구와 홍보 부족으로 가야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약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적 분포 현황을 보면 함안 194건, 창녕 100건, 밀양 96건, 의령 63건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가야 문화 유물 발굴을 통해 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선정되고 가야사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통해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아라가야의 함안 마리산 고분군, 비화가야의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야문화 역사문화권 연구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조사 연구 정비를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분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물들이 땅속에 더 많습니다. 장기 계획을 마련해 문화권을 정비하고 발굴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야인의 긍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야의 역사문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함안 아라가야 문화재, 창녕 비사벌 문화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네스코 권고로 설립 예정인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통합기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께도 답변 시간 2분을 드립니다. 예, 가야 문화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회자가 되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우서영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00년의 가야 역사가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그 면모를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 경남 일대가 이 마리산 고분군이나 이 창녕의 송현리 고분군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분군이 확대되어 있고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벨트화해서 관광 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와 이 신라환경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국이라고 있습니다. 보전국. 그 문화재 보전국에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가야 고분군 보전관리 추진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된다.
현재 잔여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함안의 경우에는 열악한 군청 예산을 가지고 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 우리 관련 지역의 시장 군수들을 모아서 가야문화권 발전협의회 이런 형태로 서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서로가 원팀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걸 발굴해내고 보존하고 선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중앙정부의 지원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철학이나 정책, 노동, 경제관념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들께 시간 7분씩을 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며칠 전 국민의힘 한웅경 후보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예. 또 지금도 이 지역 국회의원이면서 김해을의 후보로 출마한 조혜진 후보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 참패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상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 모든 사람은 상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당 공식 후보로 추천돼서 나온 이 후보자들께서는 자기가 어느 조직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 공동의 목표가 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조혜진 후보가 김해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면은 결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원경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자기가 차별화되고 오히려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성도 없는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한다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말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당이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더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자. 그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걸 좀 반영해 달라 하는 이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을 내서 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럼 자기 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고 또 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그 두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이 두 후보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못했다기보다 좀 지나쳤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2000년에 출마 당시 후보님 공보물에 국민의 85%가 젊고 참신한 새 인물을 바라고 또 선택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60대 후보를 원하는 국민이 전체 2%라는 언론 통계를 인용해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도 젊은 정치인을 원했는데 후보님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심정은 저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젊어져야 하고 국가도 젊어져야 되고 이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도 좀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열정과 패기만 갖고 젊은 사람들로 뭉쳐진 캄보디아의 그러한 예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뜻을 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 같은 기성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젊은 층들이 후배들이 앞으로 더 무한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직접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30년 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고 보수의 정당,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출마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책임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을 할까요? 네. 제가 30년 동안 국회의원을 못했습니다. 했으면은 지금 오늘 이 토론에서 그 소리가 안 나올 건데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잘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30년 동안 보수 정당이 이 지역을 장악했는데 발전이 안 됐다. 변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 호남에 가면은요, 민주당이 50년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남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이 아니고 사회 문제가 없는 그런 발전된 지역입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가 처한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정리돼야 되고 또 사회가 급변하고 산업화되면서 그렇게 이 지역 사회가 농촌 사회가 그 변화의 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도태된 건데 이게 정치인이 뭘 잘 못해서 그렇다기보다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 농촌 낙후 지역이 어쩔 수 없이 겪는 이 고통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나 우수영 후보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쳐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당연히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지금 국민의힘 보수의 정권이 여기서 집권을 해왔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정치 그리고 시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정치를 해왔다면 아마 이 지역은 이렇게 낙후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낙동강을 축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자원도 풍부하고 예전에는 좀 잘 살고 앞서 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물론. 하지만 뭐 소수만 잘 살고 이권 개입이 만연하고 또 재보궐선거가 우리 지역은 전국 최다입니다.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책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궐선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미안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이나 영남이나 농촌 소외 지역이 겪는 그 고통은 다 우리가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지 이 지역에 제한되는 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네. 지금 우수영 후보가 말씀하신 네, 그런 비전은 잘 알겠습니다. 30초가 지난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상훈 후보님 프로필을 나무위키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그리고 박일호 전 후보님과 경선 기사에도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이라고 몇몇 기사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훈 후보님께서는 실제로 이번 명함이나 후원의 자보에는 학과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서울대 졸업이라고 기재를 했고 인터뷰 등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입학 졸업 동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들이 충분히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79년 3월 5일 날 같이 입학한 것도 맞고, 4년 뒤에 정확히 같은 날 졸업한 것도 맞고, 제가 이 학과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육군사학원을 하는 사람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훈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2분 이내로 답변은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우수영 후보께서 2년 전에 지방의회에 출마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전후로 우수영 후보가 발언했다는 내용을 저는 그 당시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그 타당 지도자를 비판하면서 최소한 경험과 경륜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2년 전에 도의원 출마를 했을 때와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경륜과 경험이 더 쌓여져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젊은 패기와 열정은 저도 존중하고 귀한 자산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만을 내세워서는 이 대한민국의 요즘 아주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이걸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 이 합의를 유도하고 국민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좀 젊지 않느냐. 왜 이 젊으면 괜찮은데
그런 일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고뇌도 필요하고 많은 삶의 경험과 경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 정치적인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를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보님처럼 좀 모아놓은 돈이 많아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아놓은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질서는 지키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용기는 있습니다. 예, 또한, 좋습니다. 네, 예, 답 좀 합시다. 예. 네, 그리고 그, 제가 작년에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예. 제가 갑자기 출마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당 생활을 해왔고 기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그 당의 당직자로 일하면서 또 경남에 있는 15만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지역의 사무국장과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시군민들의 민의를 담고 목소리를 계속 내어 왔습니다. 저는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낙선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그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나왔지 무엇인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작년에도 그 기회가 와서 잡은 것이고 이번에도 또한 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기회가 와서 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에도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우수영 후보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정치 일선에 뛰어든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많은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것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숙성되고 경험과 경륜을 쌓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월이 다소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맥주도 숙성을 시켜야 되고 모든 것도 인간은 숙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젊은 날 저 스스로가 많이 숙성되지 못한 상태로 열정만 갖고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영 후보께서 너무 이렇게 어떤 걸 뭐랄까 패기와 열정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그래서 내적으로도 그런 많은 풍부한 경험, 경륜, 지식을 쌓아서 언젠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기대가 생기거든요. 우수영 후보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질문을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열정과 패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정치인은 정확한 그 신념과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박상훈 후보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네, 경륜과 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후보님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륜과 힘이 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만연하고 이권 개입이 만연한 학연, 지연, 혈연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와 잘 알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듣고 그것을 정말 거기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해결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나이를 떠나서 가져야 할 자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옳은 지적이고 제가 인맥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한 30여 년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와 뜻이 같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에도 있고 우리 당 지도부에도 있고 또 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너무 오래 고생했고 국회 진출이 많이 늦어지니까 제가 당선돼 올라온다면은 정말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의사의 표현이지 뭘 네. 비밀리에 뭘 결탁하고 네. 뭐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그런 걸 부분을 우선 부분이 잘 아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라면 정치는 함께하는 것인 것 또한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예. 저는 지금 현재 후원회장이 우리 당대표님이신 이재명 대표님과 우원식 의원님이 또 후원회장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인맥은 있지만 그러한 것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을 두 분께서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및 입지 요건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허가 기준 필요성에 대해 후보님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 시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고 유럽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 전력 산업에 크게 기여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건물 위에 옥상을 전부 이렇게 판넬로 덮는다든가 또 넓은 광활한 나대지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에너지가 태양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을 우리의 이 산업시설에 생활에 끌어넣는 이런 일들은 많이 확대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급작스럽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규에 의한 제한도 필요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조례나 기타의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이 제동을 걸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태양광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일기 상황에 따라 매우 변동이 많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면 이 태양광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광을 전국에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인근의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m 이상의 도로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규정은 500m 이격거리를 도라는데 그것도 지금 창녕군 같은 경우는 한 250m로 이 조례를 조정해서 줄이고 있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규정을 잘 만들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 2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 포기, 아리백 포기, 미래세대 포기의 3포 정부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게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원스톱숍을 활용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 시행되기까지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기관, 규제 등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그 소요기간이 깁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대전환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산업 경쟁력의 명운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이격거리 및 입지 요건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원스톱숍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저의 2차 대표 공약이기도 한 하천법 개정과 하천 외부 제방 활용 관리 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축으로 합니다. 또한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 산업이 진행되어도 불이익과 불편함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공공운영제를 활용해 배당 또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수출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역장벽에 가로막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준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것이고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 토론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시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년 우리 국민 모두는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똑똑히 지켜봐 왔습니다. 국정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는 대통령이 자기 이익과 권력만 쫓는 정당과 정치인을 만나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과 저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곳, 깃발만 꽂으면 당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은 고사하고 급기야는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현 주소입니다. 존경하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시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낙후된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썩은 물고기는 물길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타고 헤엄쳐 올라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반드시 투표에 저 우서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밝히는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상웅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회를 지켜보신 우리 시국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정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수 의석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펴나가는 능력 없는 정부라고 덮어 씌우기 위해서 끝까지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정부를 벌써 평가하려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벌써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정당이 되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책과 재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 목표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저도 국회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낙후한 지역에 제가 공약드린 대로 공기업 유치나 천주산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런 그 온천단지를 국제화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제가 꼭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예, 밀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 토론회. 오늘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두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부산진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밀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